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8일이고요.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어제 리포트까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삼성전기고요. 키움증권의 김지사님의 오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3분기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4,287억 원, YOY 39% 성장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3,981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기 수요 둔화 그리고 MLCC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상존하긴 하지만 업황 대비 선전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 더해져서 MLCC와 패키지 기판의 ASP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버, 네트워크 장비 중심의 산업용 수요가 강세고 자동차 전장용은 고객사들의 안전재고 확보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약세이긴 하지만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연말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산업용 제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신규 천진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IT용 제품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3분기는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일본의 무라타, 테이오, 유덴 등과 같은 경쟁사들의 생산 차질이 더해짐에 따라서 IT 고사양 그리고 전장용 제품의 수급이 빠듯해지는 한편 동사의 반사이익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업계 재고 사항은 여전히 건전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단가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서 수익성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완전 가동 상태에서 고성능 AP, 5G 안테나, 노트북용 박판, CPU 등 고부가 제품 위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은 주고객 스마트폰 출하량이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을 하고 있고 신형 폴더블 폰의 성공 조짐에 따라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별 관점 포인트를 살펴보면 MLCC는 전장용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압 제품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키지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윈도우 11 그리고 신형 CPU가 PC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FC BGA 그리고 FC CSP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신형 프로세서용 기판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2대 고객사인 중화 X사, 샤오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약진 기조가 우호적이고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를 겨냥한 확장현실 단말기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절대 저평가가 부각될 것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5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17%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 주가는 12월 포워드 PB 1.47배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5년 평균 PBR인 1.47배와 같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평균 ROE는 6.5%에 불과했었는데 2021년과 2022년의 ROE는 각각 28.6%, 22.4%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익 창출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저평가의 이유는 아마도 이익 지속성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출시 이후에 10개월 동안 판매량은 1.51억 대, 그리고 아이폰 6 사이클의 1.67억 대를 이은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신모델은 이처럼 전작의 판매 호조가 기저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부품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사 실적에 대해서도 높아진 이익 레벨이 내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1조 원대 수준의 영업이익 레벨이 내년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객사 내 지위 확대입니다. 3D 센싱 모듈의 카메라 모듈의 생산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동사는 그동안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토대로 고객사 내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 같은 점유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반도체 기판의 호조인데요. 5G 침투 확대에 따라 마진 믹스와 출하량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업황의 타이트함, 전방의 침투 확대를 통한 성장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요. 반도체 기판이 포함된 기판 사업부의 2022년 매출 영업이익 기여도는 각각 14%,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언론에 따르면 LG 이노텍은 북미 업체향 전장 카메라 영업을 위한 TF팀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카 이슈랑 맞물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가시성을 논하기에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밸류 트랩에 갇힌 동사의 주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고요. 동사의 강점이라면 검증된 아이폰 카메라 서플라이어인 동시에 이미 메이저 전기차 업체양 전장 카메라 벤더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313억 원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인 2,99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긍정적인 환율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반도체 기판 호조 등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JT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건재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동사는 어제 하나마이크론향 비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장비 납품 규모는 167억 원으로 지난 8월 26일에 제너셈, 코스닥 상장사인 제너셈이 공시한 공급 계약 규모 대비 198%가량 큰 규모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현재 국내 최대 IDM사의 새로운 오사트 기업으로 선택되어서 빠른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국내 최대 IDM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9년 10월 JT로부터 85억 상당의 비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주문 이후에 규모를 2배 키워서 신규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향후 빠르게 성장할 국내 비메모리 후공장 산업에서 하나마이크론과 JT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양사가 동시에 다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IDM사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팹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파운드리 팹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와의 시장 지배력 격차 감소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위주로 성장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JT는 반복적으로 고사양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공급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어서 국내 오사트 산업 상장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납품이 향후 본격 성장 궤도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외에 UTG 레이저 커팅 장비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은 부담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동국제약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정홍식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단기적으로 쉬고 2020년부터 고성장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2021년에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1년 하반기 이익 감소, 2022년 영업이익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결 대상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에서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올해 하반기 발생하고 내년에는 공장 효율성이 높아져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국생명과학은 국내 마켓시어 1위의 조영제 생산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7년 461억 원, 그리고 2020년 897억 원으로 견조한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국생명과학의 순이익은 2020년 2분기에 16억 원이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마이너스 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동국제약의 2분기 순이익 감소 금액 마이너스 20억 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동국생명과학에서 조영제 완제 공장 목적으로 인수한 바이엘의 안성 공장에 대한 생산 시설 이전 그리고 조영제 완제품 생산허가와 관련된 비용이 2021년 하반기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에 동국생명과학은 2022년 1분기 안정화를 거쳐서 2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 조영제 생산시설 효율성 개선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2022년 2분기 이후에 동국제약의 연결 영업이익이 고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해서 3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둔화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2022년 이후에 동국생명과학의 완제품 공장이 가동되면 이익률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네요. 네,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9.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하면서 분기 최고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신규 장비의 영향이 컸고요. 신규 장비를 비롯한 자동화 검사 장비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하였고, 업그레이드 서비스 및 툴킷 관련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5.3%를 달성했는데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및 2022년이 기대되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 장비 출시로 인해서 제품 다양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전방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 중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의 검사 장비 출시로 전방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고객 다변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중심에서 샤프,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 납품처를 확대하면서 제품 다양화와 함께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 추정 3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장비 공급 증가 그리고 서비스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916억 원으로 3분기 실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당사 추정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PER 7배, 로 국내 동종업계 평균인 PER 22.3배에 대비 크게 할인되어서 거래 중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